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지나간 100여 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의회도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주 상원의원실은 어제 3.1운동 100주년 및 유관순 열사 추모 기념일 결의안이 곧 주 상원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3.1운동은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한국 독립을 성취하는 토대가 됐다며 유관순 열사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큰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상세히 조명하고 2019년 3월 1일을 3.1절 100주년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주의회 공식 채택 후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유관순 열사의 후손에게 전달될 계획이며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서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인버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결의안은 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과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 등의 요청으로 추진이 시작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존중의 토대 위에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정신을 상징하는 3.1운동을 결의안으로 알려 모든 주민이 함께 기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하원에서도 고든 존슨, 발레리 허들 주 하원 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한 후 이달 중으로 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15일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3월 1일을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협의회가 타운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6천만 달러 규모의 학교 시설 개보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권자협의회는 투명한 행정, 세금 인상 없는 타운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낙후된 펠팍 학교들의 개보수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내 공립학교인 얼리 차일드 후드 초등학교와 린드버그 초중학교, 펠팍 고등학교를 증축, 보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이 중 일정 부분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워낙 큰 액수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가구당 200달러의 재산세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학교 수준과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펠팍 학군의 교육 커리큘럼과 행정, 환경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펼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나서 찬반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학교 개보수도 그 중에 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그냥 학교 개보수를 위해서 5,600만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주민도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권영만 회장은 펠팍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들은 선거 공약으로 투명한 행정과 잘못된 지출을 잡아 세금 인상 없는 타운을 내세워왔다며 한인이 주도하는 타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교육위원들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 정상 통화를 갖고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의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한미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 주 하노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북미 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준비 현황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 공유와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특히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지난 대선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진보의 바람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9번째 출마 선언인데요. 샌더스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버몬트 퍼블릭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버몬트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스타 정치인으로 부각됐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려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합류로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 주자는 9명으로 늘어났으며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합류할 경우 민주당 대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는 민주당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샌더스 의원은 무소속 신분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계 정치인인 샌더스 의원은 뉴욕에서 성장한 뒤 1990년 버몬트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 이어 2006년 상원에 진출한 3선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의 회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92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하원 의원들은 카스트로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3월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종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정부 간 경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금과 지원금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론킴 의원이 발의하고 필 스택, 패트릭 버르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주간 협약 법안은 특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 부동산 등의 특혜를 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주간 협약입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도 줄리아 살라자르 의원이 마이클 지니아리스 의원과 함께 발의해 현재 상하원 소관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후 2곳 이상의 주정부가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 발효됩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 일리노이, 애리조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11개 주가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일리노이, 애리조나, 웨스트 버지니아 세 주에서는 이미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주택 공급, 대중교통, 공교육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이 기업 보조금으로 쓰여왔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생명소인 서민 가정과 소상인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뉴욕주 하원에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 위치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가 큰 3.1절이 다가오는 만큼 결의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주차 평균 세금 환급액이 1주차 때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정세법 시행으로 환급액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35달러보다 186달러 감소한 1,949달러로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8.7%나 감소했습니다. 첫 주의 감소폭 8.4%보다 오히려 0.3%포인트 더 커진 셈입니다. 이처럼 환급액이 줄자 소셜미디어에는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뒤덮고 있는 해시태그가 트럼프 세금 사기와 공화당 세금 사기일 정도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인적 공제 폐지와 지방세 공제, $10,000 상한제 등을 꼽았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조정 총 소득으로 넘어가기 전에 납세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고 부양자 수에 따라 1인당 4,050달러를 제할 수 있었던 인적 공제가 폐지되면서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로 제한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택 소유주들은 상당수가 이 제한에 걸린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최소 1개월의 세금 환급 동향을 살펴봐야 환급금 감소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4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물건 가격 상승이 예상돼 결국 부담은 고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4월부터 카드 결제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최고 2.5%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마스터카드에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고객이 반품을 할 경우 수수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오르게 될 경우 업소들은 수수료 인상분만큼 물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고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금 사용 고객이어도 이미 가격 책정이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지난 2005년 1,200만 개의 소매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여도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건강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은 사례가 전해지면서 한인 사회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와 퍼주기식 의료보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